체중 감량할 때 운동이 필수적인 건 아니죠. 하지만 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강추해요. 뭐 하기 싫다면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거 사실 얼마 못 가서 때려치게 됩니다. 헬스장 6개월 끊으면 할인해준다고 해서 단기로 끊어놨는데 6일 딱 하고 나면 그만두게 되죠. 매일 동영상 보고 운동 따라 하는 거, 그 동영상 속 선생님은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요가? 필라테스? 처음엔 거금 들였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다시 재등록할 때쯤 되면 고민스럽죠. 저녁마다 집에서 훌라후프 해야지, 줄넘기 해야지 3일 정도 하셨을라나요? 큰맘 먹고 12개월 할부로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를 사셨다. 이거 12일 정도 지나고 나면 빨래거리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실내 운동기구 사실 때에는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다 한 번씩 실패해 봤거든요. 징글징글하게 수십 번, 수백 번의 운동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다가 요즘은 거의 매일 운동을 합니다. 짧게는 하루 5분, 10분에서 30분, 1시간 정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재미없고 지루한 운동을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운동 고수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운동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운동은 해야겠는데 찌질이도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어쩌면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주기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 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운동을 힘들게 하십시오. 이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힘들어야 운동입니다. 운동이란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 것 이상의 외부 자극을 우리 몸에게 일부러 주어서 우리 몸의 근골격계 그리고 심폐기관이 그 외부 자극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운동이죠. 그런데 강한 운동은 힘드니까 중강도 저강도로 깨작깨작 운동을 하세요. 그렇게 약한 운동은 운동을 하는 순간은 쉽겠죠. 하지만 절대 몸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수십 년간 숟가락질을 했지만 팔뚝이 굵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약한 운동은 아무리 열심히 오래 해도 몸에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심심하고 지루합니다. 별로 할 의미를 못 찾게 되죠. 그러면 때려치게 되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실 거라면 관절이 허락하는 한 절대로 걷지 말고 뛰세요. 뛰면 숨차고 힘들다고요? 숨차고 힘들라고 뛰는 겁니다. 현대 도시를 사는 분들이 평소에 숨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돈 내가면서 시간 투자해 가면서 숨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으로 숨이 차게 되면 우리 몸의 심장과 폐는 깜짝 놀라게 되죠. 주인이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산소를 더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 심장과 폐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유산소 운동을 통한 심폐기능 강화죠. 근력 운동을 하신다면 관절이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무겁게 하십시오. 평소에 들어볼 일이 없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우리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무게가 우리의 근육을 자극하고 미세한 상처를 내게 되죠. 이에 놀란 근육이 스스로 키우고 단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운동을 하는 이유고요. 이렇게 충분한 강도의 운동이 우리 몸을 서서히 변화시켜 주니까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건 중장기적인 동기부여고요. 운동이 바로 직후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단기적인 동기부여도 있습니다. 힘든 운동을 하고 나면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힘든 시험 기간이 딱 끝나고 방학이 된 느낌?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썼는데 막 샤워장에 들어가다 나온 느낌? 운전면허 시험에 3번 떨어졌는데 4번째 만에 드디어 합격한 느낌. 강한 운동 후에 샤워할 때쯤 되면 이런 비슷한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이런 느낌을 경험하시고 나면 스트레스 받을 때 마치 단 음식 찾는 것처럼 피곤하고 힘들 때 오히려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절대로 약한 운동 후에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몸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운동 이후에 느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운동할 시간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운동할 시간이 없다. 정말 가장 식상한 핑계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하십시오 하고 시간을 받는 사람은 프로 운동선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운동을 하시려면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시간을 빼놔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운동 시간은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그건 본인이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직장인이라면 출근 전 아침 시간을 추천드립니다. 직장 끝나고 집 가기 전에 운동을 하시면 사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때문에 운동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식이다, 친구랑 약속이다, 오늘 일이 너무 힘들었다 등등등. 그런데 출근 전 운동을 하면 핑계는 딱 하나입니다. 늦게 일어났다.
규칙적인 점심시간이 있는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점심시간 때 잽싸게 가까운 헬스장을 가시고요. 운동, 샤워 포함해서 40분 운동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운동시간은 강하다면 절대 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간단하게 점심 식사도 하실 수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닦습니다. 하지만 이 닦는 이 행위 자체가 정말 너무 재밌다 해서 이를 닦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를 닦을까요? 이 닦은 이후의 장점과 그 상쾌함, 만족감을 알기 때문에 이를 닦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이 닦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웠죠. 반강제적으로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동도 본인이 그 맛을 알기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배워야 합니다. 비용 감당이 되시는 분들은 PT를 받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디 주변 친구, 지인들, 운동 고수의 조언을 꼭 받으세요. 마치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이 닦기를 배웠던 것처럼요.